그 사람은 참 태생이 못됐어.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상처받은 순간에 우리는 쉽게 이 말을 내뱉습니다. 저는 68세 평생 심리 상담가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보며 판단하지만 그 행동을 만든 마음의 배경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성격이 괴팍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라며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상담 일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못된 사람은 나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아프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차가운 말 뒤에는 한때 너무 따뜻했다가 다친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먼저 가시를 세웠던 겁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기까지 저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상담실 문을 두드린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괴짜로 통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피했고 후배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이랬던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0살 첫 직장에서 저는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사람들을 좋아했고 먼저 다가가는 걸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믿었던 동료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승진을 위해 제 아이디어를 훔쳤고 뒤에서 저를 헐뜯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냉정해지기로 했습니다. 다가오지 않으면 다치지 않으니까요. 그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깊이 다쳤기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벽을 쌓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차갑게 굴 때 저는 먼저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아픔을 품고 있을까? 우리가 못됐다고 부르는 사람들, 그들 대부분은 한때 너무 따뜻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차갑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못된 본성 같은 건 애초에 없다는 것을. 다만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안에 숨겨진 빛과 그림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마주할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중년 부부가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아내는 문을 열자마자 눈물부터 쏟아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정말 못됐어요. 제가 울어도 화를 내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녀의 눈물은 오래된 상처의 흔적이었습니다. 결혼 20년 그동안 쌓인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울면 해결됩니까? 그 말에 아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그 순간 둘 다 불행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는 이해받고 싶었고 남편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며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이 우실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답답합니다.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남자가 약한 소리 하면 안 된다. 울면 안 된다.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집에 왔습니다. 울면서 아버지께 말했죠. 그런데 아버지는 왜 맞고만 있느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감정을 드러내는 걸 멈췄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아프거나 슬퍼도
그냥 참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감정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못됨은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억눌린 감정의 언어, 그것이 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울지 않는 대신 무표정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결국 그 무표정이 가족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의 침묵 뒤에 숨겨진 상처를 봤습니다. 상담이 끝나갈 무렵 아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미안하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못됨의 진짜 얼굴이구나.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 그는 냉정한 게 아니라 서툰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그 부부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제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아줬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이 미안하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못된 사람은 악의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언어를 다시 찾도록 도와야 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이해로, 단죄가 아니라 공감으로. 그날 상담실을 나서는 부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든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상대의 아픔을 보려는 단 한 번의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못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이해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못된 사람은 세상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의 나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성실했고 엄격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늘 말했죠. 세상은 냉정하다. 준비하지 않으면 금세 밀린다. 저는 그들을 위한다고 믿었습니다. 엄격함이 그들을 단단하게 만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제자가 제게 편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맞는 말만 하셨지만 한 번도 제 마음을 들어주진 않았어요. 저는 선생님께 제가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항상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제 고민이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 조언했다고 믿었는데 그에게 나는 차가운 벽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학생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가 제게 말을 걸 때마다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의 고민을 들어줄 시간에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 상담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나는 이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준으로 재단하고 있는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직장 상사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상사는 늘 그녀의 일을 지적했고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혹시 저도 누군가에게 저런 상사였던 건 아닐까?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그들도 이렇게 괴로워했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저는 오래전 제자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놀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미안했다. 자네 마음을 몰라줘서 정말 미안했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이해해요. 선생님도 그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부터 알았습니다. 누구든 누군가에겐 못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그건 나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한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상대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때로는 자신의 고통에 갇혀버립니다. 서로의 입장 속에서 선과 악은 바뀝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순간 상대에겐 그것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상대도 똑같이 아플 수 있습니다. 결국 착함이란 완벽한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상대의 고통을 보려는 태도였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못됨을 마주하는 정직함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그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미움이 이해로 바뀌고 분노가 연민으로 변했습니다. 누군가를 못됐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못됨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못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쳐버린 순간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 순간을 되돌아보고 다시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다움의 본질입니다. 오랜 세월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며 저는 심리학자 융의 그림자 이론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추려 하지만 억누를수록 그 그림자는 더 강하게 자랍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믿는 사람일수록 내면엔 더 깊은 분노와 질투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을 함께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느 겨울날 한 중년 남성이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견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늘 화가 나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도움을 청할 때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들을 원망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내면의 갈등이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 그것이 오히려 내면의 어둠을 키웁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남을 도와야 천국에 간다고. 그래서 저는 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게 힘들어집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분노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억눌린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착함이란 자신을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균형입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제가 화를 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를 낼 수 있어야 진짜 착함이 시작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그건 언젠가 폭발합니다.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저 역시 제 안의 못된 본성을
정면으로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은퇴 후 한동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누군가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세상에 서니 괜히 다른 사람의 말투나 태도에 민감해졌습니다. 마트에서 계산대 직원이 불친절하게 굴면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기적이지? 버스 기사님이 급정거를 하면 운전을 왜 저렇게 하나? 라며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죠. 그 말은 사실 제 내면의 거울이었습니다. 내가 그만큼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그만큼 불안했던 겁니다. 남을 비난하는 순간, 그건 내 안의 결핍이 외부로 튀어나온 표정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견딜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를 봅니다. 내가 누군가를 못됐다고 판단할 때 그건 사실 내 안의 못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차갑게 굴 때 저는 더 이상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지금 뭔가 힘든 일이 있구나.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불안한가? 못된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 안에 내 모습을 먼저 비춰보는 일. 그게 인간 이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빛과 어둠을 함께 가지고 살아갑니다. 착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고 그것과 화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입니다.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그저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둠을 부정하면 그것은 괴물이 됩니다. 하지만 어둠을 인정하면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스승이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안의 그림자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을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못된 본성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아직 통합되지 못한 자아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어느 해 겨울 한 70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성격이 독하다는 평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를 피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먼저 피합니다. 그녀는 하루 대부분을 혼자 보냈습니다. 대화는 날카로웠고 말투는 공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혼자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젊을 땐 착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했고 교회에서도 모범적인 신자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착하게만 살면 바보 된다는 세상에 지쳐버린 겁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 제 인생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착하게 살았는데 누구 하나 고마워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제 착한 척 안 하려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절 나쁘대요.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건 악의가 아니라 한평생 눌러왔던 억울함의 폭발이었습니다. 못된 사람이 아니라 너무 오래 참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된 게...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미안하신 겁니까?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자신에게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틈에 이렇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날카로운 말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후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미안함. 상담이 몇 주간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살 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엄마는 강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녀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슬픔을 감추고 강한 척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강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이 힘들어할까봐 참았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못된 게 아닙니다. 너무 오래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진 것뿐입니다. 그녀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가끔은 미안해요. 근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약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본심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강함이란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못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처벌이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공감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에게 처음으로 힘들다고 말했대요. 아들은 놀라며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모처럼 함께 저녁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전화 너머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약해져도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우리를 가깝게 만들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진짜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못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아픔을 표현할 줄 몰라서 날카로워진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판단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들의 가시 뒤에 숨겨진 부드러운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선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겐 못된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치유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이제 상담실을 떠나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마트 계산대의 종업원, 버스 기사님, 거리의 낯선 사람들. 그 속에서도 인간의 본성이 보입니다. 누군가는 불친절하게 굽니다. 누군가는 이유 없이 날카롭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뭔가 아픈 거구나. 그 시선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 마트에서 한 중년 여성을 봤습니다. 그녀는 계산대 직원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물건 값이 잘못 계산됐다며 날카롭게 따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불편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구겨진 장바구니, 낡은 옷차림. 그녀는 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작은 일에도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공원을 산책하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해갔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외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착한 얼굴과 못된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완벽한 선함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상처를 주고 때로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본성이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삶이 주는 상처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따뜻함을 선택하는 순간, 그게 바로 선의 증거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보면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상처를 품고 있는지를 먼저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 미움이 이해로 바뀌고 분노가 연민으로 변합니다. 어느 날 손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쁜 사람은 정말 없는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있단다. 하지만 그들도 한때는 좋은 사람이었을 거야. 세상이 그들을 나쁘게 만든 것이지. 손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지. 내 안에도 착한 마음과 못된 마음이 함께 있어. 그걸 인정하고 둘 다 사랑하는 거야. 손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가끔 화내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완벽하지 않단다. 하지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야. 사람의 본성은 나쁠 수도 좋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만이 그 본성을 다스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에 도달해야 할 가장 높은 지혜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상처받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려 한다면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질 것입니다. 못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이해받지 못한 외로운 영혼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이해하려 노력했는가? 내 안의 어둠을 인정했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함을 선택했는가? 그것이 제가 평생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주위 사람들도 이런 좋은 내용을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지혜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선물은 오늘입니다. 내가 헛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니까요. 지혜의 말씀 학교와 함께 이 선물을 누리며 걸어갑시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